네, 이어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새벽 0시 기준으로 437명. 자, 주말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저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까요? 대전의 비인가 종교 교육시설 맞습니다. 여기서 120명 넘게 네, 확진자 네. 나왔다고요? 어제 392명이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었는데 127명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이 IEM 국제학교라는 비인가 이 종교 단체인데요. 이 학생 120명이 집단 생활했습니다. 기숙 생활하면서 구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샤워실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확진자만 있어도 위험한데 지난 12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학교는 거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24일이 돼서야 이 주말을 맞아서 순천이 집인 학생, 포항이 집인 학생이 집에 갔다가 확진이 되면서 네. 이 상황이 역으로 검사가 되고 확인이 된 거예요. 하루에 127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300명대에서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최근 뭐 계속해서 이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신천지 사태라든지 아니면 BTJ 관련이라든지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전에 확진자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125명이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숙형 대안학교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신천지 혹은 BTJ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초동 단계에서 확실하게 제압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유사한 대안학교 기숙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필요한 방역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후반에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또 저런 종교시설 문제 때문에 네. 영향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300명대에서 계속 좀 낮아지는 추세라면 오는 일요일이 이제 1월 31일입니다. 네. 그럼 물론 이제 설 특별 방역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동량을 좀 이제 우리가 통제하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업소들은 더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낮아지지 않고 횡보하거나 심지어 높아진다면 사실은 방역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일주일 정말 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인 고양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고양이도 종교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국제기도원, 여기서 110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모녀가 이 반려동물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마리가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실 해외 세계적으로 보면요, 벌써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 45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밍크가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고, 밍크가 알려진 거는 그때 집단 사육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양이, 개 이런 순서인데요. 걱정하실까봐 꼭 강조드리자면 반려동물로부터 다시 사람에게 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예, 그게 그거. 만약에 이제 동물들이 저렇게 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데 그 동물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감염을 시키게 되면 그건 굉장한 그럴 문제가 일은 될 수 있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자, 오늘부터 집합 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 1,000만 원 저리 대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닐 테고 예. 자격이 있죠. 대상은 이제 이 임대료를 영업은 못 하는데 낼 수밖에 없었던 분들, 이분들에게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연리 1.9% 낮게 네. 5년 거치 상환이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빌려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원금은 아니고 대출인데 네. 오늘 오전 9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신한은행 앱을 쓰는데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신청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바일 앱으로 접속해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시중은행과 그리고 이제 이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서 대출을 주선합니다. 여기 대상은 전국적으로 보면 5개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이게 유흥주점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헌팅포차, 감성포차,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이렇게 되는데 수도권만은 여기 추가되는 곳들이 있죠. 노래방도 집합금지였죠. 실내 체육시설도 정말 한동안 아우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 학원까지도 추가돼서
이번에 버팀목 자금을 300만 원 받은 쪽이 집합 금지 업종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게 기준인데 그러지 못하는 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은행, 시중은행의 창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자, 코로나 상황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